KF-21 보라매가 중동 이라크와의 수출 계약을 사실상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충격파가 번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약 3.5조 원에 달하며 후속 군수 지원 및 정비 체계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조 원대의 장기 파트너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KF-21을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닌 전력 교체 사업의 핵심 기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라크 공군의 미그-29 및 수-25 노후 기종을 일괄 퇴역시키고 보라매로 전면 대체할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라크는 본래 우리의 군수 파트너였고 미군 장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고객이었다며 한국이 우리 우방국임을 감안해도 이건 명백히 전략적 겹침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라크의 F-16IQ, M1A1 전차, 험비,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첨단 군사 장비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는 운용 비용 및 부품 수급 문제,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미국산 무기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이 틈을 한국이 정확히 파고든 것이다. 이라크는 KF-21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라크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현지 방송을 통해 KF-21은 가격, 성능, 기술 이전 측면 모두에서 미국이나 유럽 기종보다 우수하며 특히 한국 측이 제공한 정비체계와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은 우리가 원하던 이상적인 파트너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이라크와의 군수협력의 방산뿐만 아니라 IT 기술, 항공정비 교육기관 설립, 국산 레이더 수출까지 포함된 패키지 딜을 제시했으며 이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소식에 미 국방 관련 싱크탱크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미 외교정책협회 KFR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KF-21이 중동 시장에서 미국의 F-16, FA-18을 대체할 가능성이 기술적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존 시장을 상당 부분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은 KF-21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F-35 세일즈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UAE, 사우디, 카타르 등과의 무기 판매 협상에서 한국의 입찰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이 이라크 내 항공정비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올, 센터 설립을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이 센터는 향후 중동 전역의 한국산 무기정비 허브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선 장기적인 지역 패권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미 유해에 비슷한 항공정비 기지를 운영 중이나 KF-21이 도입되면 한국 MRO 시설이 기술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도 KF-21의 중동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J-10C, 러시아는 수-35 수출을 통해 중동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KF-21이 이들보다 우수한 에이스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합리적인 유지 비용 등을 갖추고 있어 고객국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KF-21은 동맹국의 자율성과 정비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수출되며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더 유연한 파트너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라크 외에도 오만,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등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사전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위사업청은 해당 국가들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나 KF-21 수출 전담 태스크포스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KA, 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전략적 무기 수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동맹국 간 방산 충돌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KF-21 수출은 상업적 협상 결과이며 안보연합체 내에서의 역할과는 별개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방산 독점 구조에 대한 실질적 도전으로 읽히고 있다. 또한 이번 계약은 국내 정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진정한 국산 전투기의 첫 수출이라는 역사적 쾌거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으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 부품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사천, 창원, 대전 등 항공우주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이라크 수출을 시작으로 10년간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 700여 곳이 KF-21 생산 라인에 참여하고 있어 방산 수출이 곧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척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끝으로 KF-21의 수출 확대는 단지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립성 및 외교 다변화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서 중동과의 외교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자국의 기술과 외교력을 전방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산 외교를 전개하는 대한민국의 이중 전략은 향후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형 레일건은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에서도 세계 최정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K-3 전차를 기반으로 한 탑재 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공군의 차세대 무인기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범용화된 모듈형 레일건 기술이 동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술은 기존의 유도 미사일과 달리 발사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초고속으로 다수의 표적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어 다종 위협에 대응하는 최적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이 기술의 핵심은 단순한 무기 성능을 넘어선 에너지 관리 기술에 있다. 고출력 전기를 짧은 시간 내에 집중시켜 발사체를 초음속으로 가속시키는 레일건이 원리는 일반적인 군사 기술 이상의 전력 제어 시스템과 첨단 소재 기술이 요구된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고강도 전도체 개발과 발사 시스템 내 마모 최소화 기술에서도 미국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전차에서 시작된 K-3 기반 레일건 무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 중이다. 일부 국방 전문가는 한국형 레일건이 전차, 해군, 공군을 통합하는 다차원적 무기체계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이 기술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이 결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군은 오는 2026년까지 시제품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수출까지 겨냥한 국제 인증 절차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